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종목으로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스펙을 통해서 5회 상장한 종목으로 1개월 동안 마이너스 47%, 5일 동안 마이너스 10% 떨어진 종목으로 최근까지 계속 하락을 해온 회사입니다. 먼저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편한 투자가 되는 법이고요. 그 반대로 회사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잘못된 투자가 될 수도 있으며 설사 괜찮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믿음이 쉽게 흔들려 빠르게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과 리스크를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놨으니까 여태까지 올려드렸던 커뮤니티 글을 보신다면 그나마 투자에 힘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을 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olid State Lithium Metal Batteries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역할을 하고 있는 캐서드가 있고요.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는 애노드, 그리고 캐서드와 애노드를 나눠주는 폴리머 분리막이 있고 맨 끝에 애노드 일렉트리컬 컨택트와 캐서드 일렉트리컬 컨택트가 있습니다. 애노드 그리고 캐서드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는 출렁이는 일렉트로라이트로 불리우는 액체로 가득 차 있으며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확대를 하여서 캐서드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캐서드 파티클은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메탈 옥사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튬, 니켈, 망가니스, 코발트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NMC로도 알려져 있죠. 이러한 구성체는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 리튬 이온을 담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될 때 리튬은 캐소드로부터 떠나 일렉트로라이트라는 액체를 통과하고요. 분리막의 안에 있는 구멍을 따라 애노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리튬 이온은 애노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노드는 얇은 카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실리콘이 합쳐져 있죠. 얇은 카본 레이어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리튬 이온을 잡아놓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카본 분자가 있고요. 6개의 카본 분자당 하나의 리튬 이온을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퀀텀스케이프의 제품인 Solid State Lithium Metal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두 개의 레이어밖에 없습니다. 캐소드가 있고요. Solid State Ceramic 분리막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olid State Ceramic 분리막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 안에 폴리머 분리막 대신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애노드가 있었던 자리에는 그냥 정기적 접촉 가능한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터리는 애노드가 없이 제작이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될 때 리튬 이온은 캐소드로부터 떠나 구멍이 없는 Solid State Ceramic 분리막으로 갑니다. 분리막을 통과할 때쯤에는 분리막과 정기적으로 접촉 가능한 자리에 리튬 메탈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애노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리튬 메탈 애노드는 에너지로 하여금 보다 적은 부피에 저장되게끔 합니다. 적은 부피에서 보다 많은 양의 리튬이 들어갈 수 있어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덴시티가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에너지 덴시티는 전기동차가 더 먼 거리를 주행하도록 도와주고요. 1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올가닉 폴리머 분리막을 제거함으로써 배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일반 배터리인 리튬 이온 배터리와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인 Solid State Lithium Metal 배터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퀀텀스케이프의 리튬 메탈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다음 세대의 배터리로 소개됩니다.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기존 배터리는 플러스 쪽인 캐소드와 마이너스 쪽인 애노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퀀텀스케이프의 리튬 메탈 배터리는 처음부터 플러스 쪽인 캐소드밖에 없습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애노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리튬 메탈 배터리는 에너지와 캐패시티 측면에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고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재충전이 될 수 있으며 에노드를 처음부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가격이 더 저렴해집니다. 실제로 에노드의 재료 및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17%나 저렴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노드가 없는 만큼 에노드에 대한 수명을 감안할 필요가 없어 수명이 더 길어지며 기존 배터리에 있었던 올가닉 분리막을 제거하고요. 불에 타지 않는 세퍼레이터를 추가해서 안정성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퀀텀스케이프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최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출액이 전혀 없으며 2024년에 14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5년에 39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전망이며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총 4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큰 리스크로 느껴집니다. 매출액이 전혀 없으므로 원가 비용 또한 없기에 바로 영업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크게 R&D와 인건비라고 해서 General and Administrative 부분을 말합니다. 보시면은 R&D 비용이 2018년에는 35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19년에는 45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달치 그리고 2020년의 9월달치의 R&D 비용까지 알아본다면요. 33밀리언 달러에서 42밀리언 달러로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없지만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전력으로 다해 R&D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 이 General and Administrative 부분은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습니다. 매출액은 없는 상태에서 R&D 그리고 인건비와 같은 영업비용이 나왔는데요. Interest Expense라던가 Interest Income까지 감안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순수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지금 이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Net Income이라는 순수익 대신에 Net Loss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9개월치를 봤을 때 이 회사는 405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미래의 매출액이 생길 때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미래 2028년까지의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매출액이 2025년에 나오며 2026년, 2027년을 거슬러 6.4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이 나올 전망을 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성장률은 181%, 614%, 그리고 1066%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예측한 전망임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는 Net Loss나 Net Income이 아니라 EBITDA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EBITDA는 순수익에서 감가상각이라던가 세금 그리고 이자와 같은 사업에 무관한 비용을 다시 더해서요. 오로지 사업 자체적으로 남은 현금을 보여주는 것을 EBITDA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EBITDA 기준으로는 2017년에 흑자로 돌아설 전망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매출액은 2025년까지는 없을 예정이며 지금 현재 꾸준히 R&D 비용으로 나가고 있기에 적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미래에 R&D 비용을 꾸준히 댈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입니다. 먼저 이 회사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69밀리언 달러의 돈이 current investment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투자액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캐시 앤 캐시 이퀄런트를 보시면은 현금이 약 10.57밀리언 달러 정도로 이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총 현금은 약 80밀리언 달러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채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Non-Current Debt는 11.56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부채로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5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urrent Debt로는 1.28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것은 단기 부채로 1년 이내에 은행에다 갚아야 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ayable의 경우는 4.73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것은 거래처에게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은행을 대상으로 짊어지고 있는 부채는 12밀리언 달러 정도이고요.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까지 감안한다면 16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회사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80밀리언 달러 정도 있으므로 이 부채를 전부 다 갚는다고 해도 여전히 R&D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 회사의 미래 전망은 회사의 기술력과 시장 사이즈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나오기까지 4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배터리가 빨리 충전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의 한계점은 파스트 차징을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로 하는 충전율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기존의 배터리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분리막이 높은 전류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분리막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리튬 메탈 도기가 삐져나와 분리막을 뚫어버리게 되며 합선이 되어서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퀀텀스케이프가 만든 배터리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분리막이 있으며 이 분리막은 15분짜리 파스트 차징이 필요로 하는 전류의 밀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둘째는 배터리는 자동차의 수명만큼 수명이 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개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들은 평균 6만 마일, 약 96,000km 정도를 주행하면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퀀텀스케이프 배터리는 자그마치 24만 마일, 킬로미터로 바꾸면 38만 킬로미터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실험상 밝혀졌습니다. 셋째는 배터리가 전 온도 범위에서 작동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리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제대로 작동하려면 높은 온도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한계점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퀀텀스케이프 배터리는 전기자동차가 노출되어 있는 전 온도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리튬이 에노드에 있는 만큼 배터리 또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리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추가적으로 리튬 레이어가 분리막과 에노드 일렉트리컬 컨택트 사이에 존재하며 이것은 리튬이 에노드 쪽으로 흘러갈 때 보다 더 잘 축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메탈 돌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액세스 리튬 레이어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액세스 리튬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로 사용되지 않고요. 그저 공간만 차지하기에 에너지 밀도를 잃게 됩니다. 둘째는 리튬 메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따로 넣어야 하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퀀텀스케이프 리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에노드가 없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액세스 리튬이 없고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 밀도가 최대화될 수 있으며 배터리 제작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는 차세대 자동차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러한 배터리가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면 연 9천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된다고 봤을 때 퀀텀스케이프는 450조 시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퀀텀스케이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기업에 투자하시기 전에 아셔야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 전망이 실제로 구현되기까지는 적어도 프로덕션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25년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의 기간이 남아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엄청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 장점은 다른 배터리에 비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약 330에서 470W per kg 정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요 400W per kg짜리의 배터리를 3년에서 4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가 2025년에 평균 400W kg짜리의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고 일론 머스크의 배터리가 400W per kg짜리의 배터리를 3년에서 4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3, 4년 뒤에 비슷한 성능의 배터리를 이미 보유하게 된 테슬라가 굳이 미래에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가격 절감 부분입니다. 퀀텀스케이프 리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에노드를 제작 과정에서 없앰으로써 17%의 가격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경우는 총 56%의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죠. 20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17%의 가격이 절감된 배터리를 고르게 될지 말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리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이 회사의 제품인 리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여전히 연구 단계에 있으며 최소 2025년까지는 매출이 없을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시트를 알아봤을 때 이 회사는 부채에 비해 충분한 현금을 들고 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R&D에 많은 비용을 할당하여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회사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 또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퀀텀스케이프가 만든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의 경우는 2025년쯤에는 평균 400W per kg에 도달하는 배터리를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 또한 일론 머스크 트윗에 따르면 3, 4년 안에 400W per kg짜리 에너지 밀도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고요. 17%의 가격 절감 효과가 있는 퀀텀스케이프 배터리는 테슬라의 배터리인 56%의 가격 절감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겠지만 저라면 개인적으로 아직 매출이 없으며 시장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점이 아직 많다고 판단하기에
먼저 제품이 출시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때 그때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